안녕하십니까. 일치월장학원 대전둔산점 부원장 맡고 있는 김기석입니다. 자, 이제 슬슬 중학생들, 특히 3학년 학생들 아주 큰 결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. 고등학교 어디 쓸 것이냐. 이미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끝나서 A 학교 쓸지 B 학교 쓸지 양자택일의 그 갈림길 앞에 서 있는 학생들도 있고, 조금 안타까운 경우는 정말 막연한 경우죠.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. 일단 좋은 학교 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좋은 학교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,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러한 질문들도 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교 일단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,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가이드라인 세워드리고자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하나씩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당연히 성적 따기 좋은 학교, 좋은 성적을 얻기 좋은 학교가 어디냐, 아마 요거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요, 일단 제가 먼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A 학교가 있습니다. 자, 요 A 학교는 교과서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예요. 그러니까 이 학교 학생들은 시험 공부할 때 보면은 교과서, 참고서, 자습서, 선생님들 수업 필기했던 거 그거만 열심히 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가면은 일단 기본 이상의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입니다. 이게 A 학교예요. 근데 B 학교 잠깐 볼게요. 자, B 학교를 봤더니 이 학교는 자습서도 의미가 없고 선생님들 수업 들어도 시험 문제 풀 때 과연 도움이 될까, 사실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외부 지문이 많은 학교예요. 수능이나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많이 내고, 생전 처음 보는 작품들 어디서 발굴해 오셔가지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요. 공부할 때 죽겠어요. 여기는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학교예요. 자, 여기 두 학교가 있다고 했을 때요,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어느 학교가 성적 따기에 조금 더 유리한 학교일까요? 생각해 보셨습니까? 많은 학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요,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당연히 A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이해는 됩니다.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 일단 풀 수는 있어요. 풀 수는 있고, 그 공부할 때 그 부담감도 많이 적어요. 그러니까 최소한 원점수는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A 학교가 성적 따기 좋은 학교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, 요 생각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무슨 말씀이냐면요, 모든 과목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메인 과목, 메이저 과목들, 국영, 수사, 과의 메인 과목들은 상대평가입니다. 몇 점을 맞았느냐가 아니라요, 전체 학생들 중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느냐가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겁니다. 어느 학교를 가나 마찬가지예요. 1등급이요? 좋죠. 우리 희망사항이죠. 그리고 그렇게 따야죠. 근데 전교 4%예요. 전교생이 만약 300명이라 치면요, 4%라 그러면 3, 40이 12명이네요. 애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저 학교 시험 문제 되게 쉽게 낸대요. 나 그래서 그 학교 갔어요. 그런데 쌤 미치겠어요. 등급이 안 나와요. 상대평가라 그래요.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겁니다. 시험 문제가 쉽고 어렵고 물론 따져야죠. 따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.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져야 되냐? 무엇이 점수 따기 좋은 학교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느냐? 평가 형식을 보셔야 돼요. 자, 화면 잠깐 보실게요. 화면 보시게 되면, 자, 첫 번째 학교입니다. 자, 어떤 학교의 1학기 성적 산출 방식을 정리한 표입니다. 보실까요? 자, 일단 중간고사 40%에 기말고사 40%, 수행평가 20%네요. 그러면은 지필 80에 수행 20이네요. 되셨습니까? 근데 이 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. 다음 학교 한번 볼게요. 다음 학교를 봤더니 수치 차이가 크게 나네요. 참고로 둘 다 일반 고등학교입니다. 일반 자사고나 특목고나 둘 다 일반 고등학교입니다. 이 학교를 봤더니 지필평가 중간 기말 합쳐서 50%인데 수행이 50%래요. 수행평가 내용도 한번 볼까요?
이렇답니다. 뭐 글 쓰고 하는 막 이런 거네요. 자, 어머님들께서요, 잠깐 영상 멈추셔도 괜찮고요. 잠깐만 좀 한번 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. 아니면 아이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본인이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나는요, 뭐 글 쓰고 발표하고 만들고, 아우, 나 그거 별로 안 맞아요. 잘 하지도 못하고요.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냥 문제집도 풀고 교과서에 나온 거 정리하고, 나는 이게 내 성격에 맞아요. 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,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두 번째 학교가 아니라 첫 번째 학교로 가셔야 돼요. 근데 만약에 거꾸로인 경우도 있거든요. 분명 거꾸로인 경우도 있거든요. 나는 앉아서 막 공부하는 거 잘 못해요. 암기하는 것도 잘 어렵고 막 응용하는 것도 잘 안 돼. 근데 뭐 쓰고 만들고 하는 거 그나마 조금 자신 있어요. 그럼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, 두 번째 학교를 가시는 게 어쩌면 성적을 일단 획득할 수 있는, 성적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겁니다. 왜 그러냐? 수행평가 비율이 높다라는 건요, 약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시험 봤어요. 시험 봤는데 성적 좀 잘 안 나왔어요. 성적 잘 안 나왔어요. 그런데 수행평가 비율이 높으니까 지필평가에서 내가 깎아먹은 요 점수들을 수행평가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.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? 성적 따기 좋다는 건요, 단순히 시험지의 난이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지금처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, 비율, 혹은 수행평가 자체도 보시게 되면은, 제가 또 하나 좀 화면 보여드릴 건데, 자, 2학기 수행평가를 봤더니 뭐 시조 창작하기래요. 자, 시조 창작하기라 써 있습니다. 그냥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쭉 시조 형식 맞춰가지고 3장 6구 45자 내외 그것만 맞췄으면 돼요. 그러면 그냥 만점이에요. 이런 수행평가가 있는 반면에, 다시 또 다른 학교 보여드릴게요. 이 학교를 봤더니, 아까 그 학교입니다. 5대5였던 그 학교. 글쓰기예요. 글쓰기예요. 심지어 구성도 탄탄하게 딱 몇 단 구성까지 딱딱딱 맞췄어야 돼요. 둘 중에 뭐가 더 수행평가 난이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당연히 시 쓰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요. 왜? 짧게 쓰니까요. 고민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. 이 수행평가 형식도요, 이 수행평가도 내 성적 반영 들어가는 거잖아요. 내 성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. 수행평가 형식도 나한테 맞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습니다. 성적 따기 좋은 학교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따지셔야 돼요. 되셨습니까?